어머, 우리 회사 경비원 아니세요? 연인의 여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에서 터진 이 한마디가 28년간 홀로 아들을 키운 한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혜수는 28년간 한빛그룹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오직 아들 정민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상견례에서 연인의 여동생이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의 여동생 이서진이 비웃음을 띠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호라비 경비원 아들이라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경비원 정혜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28년 전 병원 산부인과 병실에서 정혜수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내 영숙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정말 예쁘죠? 정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 아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출산 후 합병증으로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결국 영숙은 아들을 본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혜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당신 목까지.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후 정혜수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경비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민석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우리는 왜 아빠만 있어요? 정혜수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엄마 목까지 2배로 사랑해줄게. 민석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혜수가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아빠 약속이야.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석은 운동의 날 혼자 온 아빠를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두 와서 도시락도 크게 싸왔는데 민석의 도시락은 편의점 김밥 2줄이 전부였습니다.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부끄러워요. 정혜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중학교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각종 준비물비까지. 정혜수는 주말마다 다른 건물 청소일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정혜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돼.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아빠의 희망이야. 공부에만 집중해.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정혜수는 밤 12시까지 추가 근무를 했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그냥 대학 안 가고 취업할게요. 이제 충분히 공부했어요. 정혜수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안 돼. 너는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해.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정혜수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심지어 보험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민석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 4년, 대학원 2년. 등록금과 생활비가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정혜수는 몸이 아파도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석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당당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민석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혜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 깜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민석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8년간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정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민석아?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혜린이라는 분인데요. 대기업에 다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혜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혜수가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상견례를 해야겠구나. 민석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상대방 가족과 만나는 자리를 잡아야겠어요. 하지만 며칠 후 민석이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장소가 정해졌는데요. 정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잡혔니? 민석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시내 최고급 호텔로. 상대방 쪽에서 정했다고 하네요. 정혜수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경비원복만 입고 살았던 자신이 그런 고급 장소에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부담되시면. 정혜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석아. 우리 아들 상견례인데 뭐가 문제겠니? 하지만 혜수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석이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린이 여동생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정혜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민석이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서진이라는 분인데 아버지가 다니시는 한빛그룹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혜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빛그룹. 자신이 28년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정혜수가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정혜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8년간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직원들 중 한 명이 아들의 예비 처제라니. 그날 밤 정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8년 전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잘 키워줘요. 제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정혜수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목숨 걸고 키울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혜수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8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정혜수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정장을 샀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비싼 옷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정장 매장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입으실 예정이세요? 정혜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상견례에서요. 점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좋은 아버지시네요.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정혜수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어떠니, 괜찮니? 민석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양가 가족이 만났습니다. 김혜린의 부모인 김광호, 장미란 씨는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분들이었습니다. 김광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수도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좋은 분을 만나 감사합니다. 김혜린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한테 아버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분위기는 처음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정혜수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들이구나. 하지만 30분 후 이서진과 그녀의 남편 최성우가 늦게 도착하면서 공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인상부터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진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급한 일 때문에 늦었네요. 최성우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차장 일이라는 게 바쁘네요. 하. 이서진은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을 둘러보며 정혜수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진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정말 낯이 익어요. 정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서진이 몇 분간 정혜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이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순간 이서진의 입에서 폭탄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서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우리 회사 경비원 아니세요? 테이블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강호와 장미란의 표정이 굳어졌고 김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서진이 흥분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빛그룹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 정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정말 맞네요. 매일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던 경비원분. 이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까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이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분이 상견례까지 오시다니. 정말 깜짝 놀랐네요. 김혜린이 급히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서진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하지만 이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서진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지금 경비원하고 상견례를 하고 있다고? 최성우도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우가 못마땅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건 좀 아니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이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이서진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독?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모독이야? 경비원은 경비원이잖아. 그리고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서진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호랍이 경비원 아들이라. 우리 집안하고는 격이 안 맞네요. 이서진의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이서진이 더욱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슨 상견례까지 와서. 정말 뻔뻔하네요. 정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8년간 참아온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서진이 아기에 찬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아니 근데 경비원 월급으로 아들 대학원까지 보냈다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서진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도 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경비원들 중에 부정한 일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서진은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독?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경비원 아들이 대기업 직원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김광호가 딸을 말리려 했습니다. 김광호가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만해. 너무 심하다. 하지만 이서진은 아버지에게도 대들었습니다. 이서진이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모르세요. 저 사람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당할지. 그리고 김혜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서진이 히스테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이상한 거야. 우리 가문에 경비원 사위를 드리겠다고? 최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최성우가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건 정말 아니지.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서진이 정혜수를 직접 바라보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서진이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안과는 수준이 안 맞아요. 이해하시죠? 정혜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김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김혜린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그만해.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이서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서진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언니야. 경비원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게 부끄러운 거지. 정혜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8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정혜수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누가 되는군요. 민석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저들이에요. 민석이 모든 사람을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결연하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린 씨,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취소하겠습니다. 김혜린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김혜린이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잠깐만요. 제가 여동생한테 사과하게 할게요. 민석이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하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정혜수와 민석은 당당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이서진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진이 비웃으며 독설을 뱉었습니다. 역시 경비원은 경비원이네. 뻔뻔하기까지 해. 호텔을 나온 부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석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정혜수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정혜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여줘야겠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민석이 의아해했습니다. 민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수가 신비롭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실 정혜수에게는 28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28년 전 정혜수는 한빛그룹의 창립자였습니다.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직원 5명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갓난아기 민석을 키우게 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경영자가 되자. 그래서 회사 운영은 믿을 만한 부회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했습니다. 28년간 그는 진짜 경비원처럼 성실히 일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직원들의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하고 선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만한 직원들은 정혜수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이서진과 최성우 같은 사람들은 정혜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리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서진이 무례하게 명령했습니다. 야, 경비원, 내 차 좀 닦아놔. 최성우가 건방지게 지시했습니다. 배달 온 거 받아서 내 자리까지 갖다 줘. 정혜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한빛그룹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 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이서진과 최성우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며칠 전 상견례 일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 경비원 아들 표정 봤어? 정말 웃겼어. 최성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경비원 주제에 우리랑 상견례를 하겠다고 나서다니.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30년 역사가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회자가 격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빛그룹을 처음부터 지켜봐 주신 분이십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28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서진과 최성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서진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누구야? 창립자가 따로 있었어? 최성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몰랐지? 사회자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28년간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고 이 회사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사회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분입니다. 이서진이 최성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뭔 소리야? 창립자가 직원들과 함께 호흡한다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더욱 격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사회자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서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사회자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빛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이신 드럼롤이 장중하게 울렸습니다. 전 직원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정혜수 회장님입니다. 순간 이서진과 최성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성우의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완벽한 정장을 입고 나타난 정혜수를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서진이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서진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직원 500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28년간 경비원으로만 알고 있던 분이 실제로는 회사 창립자였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몰랐어. 28년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정혜수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28년 전 이 회사를 세울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혜수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서진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정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8년간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실하고 선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정혜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서진과 최성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인격입니다. 정혜수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본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서진과 최성우를 정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혜수가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이서진 과장, 최성우 차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사람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수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며칠 전 제 아들의 상견례에서 저를 경비원이라며 모독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정혜수가 구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호라비 경비원 아들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셨죠. 이서진이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서진이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성우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성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정혜수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정혜수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부로 해고 처리됩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모독한 대가입니다. 전 직원 앞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서진이 절망적으로 울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성우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혜수는 단호했습니다. 정혜수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28년간 저를 지켜본 직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셨어요. 항상 먼저 인사해 주셨습니다. 정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수가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인격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정혜수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아빠야. 오늘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 민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28년간 그런 비밀이 있으셨다니. 정혜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다. 며칠 후 민석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교사 임용에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민석이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혜수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축하한다, 민석아. 부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몇 달 후 김혜린이 정혜수를 찾아왔습니다. 김혜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석 씨와 다시 만나도 될까요? 저는 정말 민석 씨를 사랑해요. 정혜수가 자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민석이가 결정할 일이야. 민석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린 씨, 정말 미안해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김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 제가 더 미안해요. 제 가족이 그런 일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드디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혜수가 한빛그룹 회장의 신분으로 당당히 참석했습니다. 김광호가 정혜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결혼식장에는 한빛그룹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혜수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28년간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후 정혜수는 새로운 며느리 예린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혜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한다. 예린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님이 잘 키우셨어요. 정혜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날 밤 정혜수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혜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석이 결혼했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혜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후 민석과 예린 사이에 귀여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혜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혜수가 손자를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민석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정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손자 키우는 재미를 알아야지. 한빛그룹도 더욱 성장했습니다. 정혜수의 경영 철학인 직원과 함께하는 경영은 업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정혜수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28년간 그들과 함께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수는 회사 전체 조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정혜수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28년 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정혜수가 진심을 담아 계속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곳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28년간의 인내와 희생이 마침내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정혜수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성공, 며느리의 사랑, 손자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28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온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성실함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십시오.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